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아, 언젠간 찾고 말 거야?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정국 될 거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본 중동은요. 빈살만 왕세자가 확실히 화제의 인물인 것 같기는 해요. 제 기억에는 뭐 2016년, 17년 그때쯤에 활발하게 활동을 막 하다가 가스쿠지 살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제사회에서 좀 사라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들어갖고 가끔 그런 소식이 들리긴 해요. 이제 빈살만이 이제 개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방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굉장히 정통 보수파도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위치가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사우디 안에서의 빈살만의 위치는 어떤가요? 빈살만이 좀 약간 타이밍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사우디가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많은 사람을 이제 국가 펀딩으로 세계 곳곳에 보냈거든요. 특히 미국에 제일 많이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우디 신세대들은 나라 이 꼴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이미 있었고 특히 여성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때마침 그때 이제 빈살만이 나와서 이런저런 개혁을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지지한다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젊은이라는 거는 거의 나이가 많은 분들이랑 똑같은 비율이에요. 왜냐면 아기를 한 명 만들까 말까요, 한국은. 근데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축구팀 하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비율이 기성세대의 비율보다 압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일단 지지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자기 권력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으로는 일단은 큰 문제 없어 보여요. 특히 제가 좀 약간 또 사우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좀 약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약간 싫어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성들이 이제 운전도 하고 히잡도 벗고 일단 예전부터는 히잡을 벗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눈치만으로 섰던 거지. 거기도 무슨 경찰 있지 않아요? 종교 경찰이 있는데 그 히잡을 단속하진 않아요. 왜냐면 법으로 규정돼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운전은 오히려 어르신들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이분들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이 다 남자들이 일하니까 이제 딸들이 자기 아빠를 기사 역할 하니까 오히려 더 좀 약간 어르신들이 특히 그 개혁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또 새로운 시각이네 또. 근데 빈살만이 권력을 잡았던 그 과정부터 해갖고 뭐랄까 이게 가능해? 약간 이런 게 많았거든요. 리스칼트 호텔에다 전부 다 집어넣어놨다든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 빈살만의 권력을 잡기 전에 있었던 일들하고 그리고 사우디에서 어떻게 균형이 분배되는지를 알아야지 이 사람의 그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사우디라는 나라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계획적으로 생긴 나라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뭔가 생긴 나라. 이제 압둘 와합이라는 어떤 종교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슬람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슬람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어떤 군수 같은 사람이 어르신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 여기서 군수인데 그러면 여기라도 좀 실행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알와합 가문하고 알수드 가문이 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인 여행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브네 사우드의 증조 손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압둘 아지즈 국왕이 나라를 결론적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었을 때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족이란 싸우다가 중간에 멈출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그 가문의 딸내미랑 결혼하면서 그 가문에 있는 그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일종의 혼테크 같은 거죠, 뭐.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도 호족들이랑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압둘라즈 국왕이 이거는 이제 나라를 만드는 가정이니까 원래 법이 4명인데 예외권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 부족들의 한 명이랑 다 결혼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은 많았는데 압둘라즈 국왕이 이런 말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큰아들이 이제 정권을 잡을 거야. 근데 그 큰아들을 죽으면 무조건 그 큰아들의 이북 동생이 정권을 잡아야 돼. 친동생이 잡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지 외척이 안 생겨요. 일종의 이제 권력을 몰아주진 않겠다. 예. 근데 압둘아지즈 왕이 싫어했던 그 문제가 일어났어요. 외척이 생겼어요. 몇 번째 부인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부인으로부터 일단은 왕이 2명 나왔어요. 압둘아지즈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아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알수다이리의 큰 아들 파이살 왕이 자꾸 형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형 당신 좀 잘못하고 있는데 형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제 때마침 그때도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제말 아브데나스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제말 아브데나스 맨날 방송에서 사우디를 따돌리는 거예요. 사우디가 진짜 역대급 개망신을 당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에요. 왕자들이 자기 형에 대한 너도 좀 약간 세게 좀 치고 나와. 이거 뭐야, 우리 너무 많이 지금 쫄보냐 막 이거지. 네, 우리 너무 개방신 당하고 있어요 하고, 이대로도 안 되니까 그냥 그분들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오케이, 정권을 잡았는데 다음에 누구도 자기한테 정권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때 분배를 시켜요. 일단 국방부는 no, 뭐 이제 내무부 장관은 no, 그리고 여기 도지사는 no, 저기 도지사는 no, 이런 식으로 권력을 완전히 왕자들 사이에는 분배시키고 그것이 2000년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사우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모하메드 빈 살만 쿠데타 하기 전에는 니네들 몰랐잖아.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 얘들 지지하냐 했더니 아니야 알파고, 모하메드 빈 살만 예전에 유명했었어. 아니 왕자들이 지금 7,000명인데 중간중간에 이상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하메드 빈 살만이 왕자들 다 잠교육시켰던 훌륭한 사람이야. 왜? 리야드는 이 가문이 탄생하는 지역이거든요. 나즈드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웬만한 큰 왕자가 다 거기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저지르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분이 이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조벌했는데, 근데 그동안 조벌할 수 있는 무슨 기관이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밀어붙이면서 왕실 안에다가 왕실 정의위원회 같은 뭔가 좀 약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왕자들이 거기 한 7,000명 그런 사람들이 일반 이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나쁜 짓 하고 갑질하고 이랬을 때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갖고 참교육을 시켜줬다. 그죠? 그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그 왕자 살만의 아들 그 모하메드 빈 살만, 진짜 이런 좀 인식이 오래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리스칼튼에다가 몰아넣고서는 그건 이제 자기 작품 내 마지막 빈살만 왕세자가 하는 것 중에 지금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네옴시티라는 건데, 네. 네옴시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네옴시티는 공식적으로 의미가 있고 비공식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공식적 의미는 뭐예요? 니온은 이제 새로운 것이잖아요. 아. 그래서 새롭고 무스탁발, 그 미래, 새로운 미래는 이거다. 앞으로 인류가 이런 도시들에서 살 거다. 미래의 인류가 살 그 건축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거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거고. 왜냐하면 모하메드 빈 살만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두바이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 또 다른 뭔가가 뭐냐면 그 재생에너지하고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많이 같이 살 건데, 우리 미리 하나의 좀 약간 체험한 같은 뭔가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 인류가 여기서 최초의 체험을 하고 최초의 만남을 하면 뭐 앞으로 사우디는 이걸로 먹고 살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도시들을 만들 건데 그러면 다 여기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갈 거다. 근데 공식이라며. 네, 비공식은 이거예요.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제 아시다시피 비디오 게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비디오 게임이요? 그러다 보니까 SF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분이. 그래서 비공식적인 얘기는 그 니오는 매트릭스에 있는 니오고, 인류를 로봇으로부터 살려주는 그 영웅. 그리고 M인 자기 이름 모하메드니까 M. 본인이 오직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가 아니고 동시에도 미래의 인류를 위한 지도자. 난세의 영웅이죠. 이 매트릭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서를 기반으로 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성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몇 가지만 제외하면 뭐 코란하고 성경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아브라함 얘기 다 나오고 노아 얘기 다 나오고 모세 얘기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매트릭스를 매우 좋아해갖고서는. 아니 그냥 좋아한다는 거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이랑 본인이 겹치는 거죠. 그 AI들을 전 세계에서 많아질 건데 그럼 인류가 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 AI의 첫 만남을 평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하시네. 아니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런 프로젝트가 나오고, 왜냐면 저는 사우디 사람들이랑 그 누구랑 만나도 와 빨리 나 거기서 땅 사고 싶다고 하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사우디아라비아를 수니파 종주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이란을 시아파 종주국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수니파 종주국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우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거는 있어요? 외국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건 한국에 있는 언론에서 가끔씩 저도 보고 와 그렇게 보이나 한국인들한테. 그 사우디는 순니파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한발리파라고 해요. 근데 한발리파는 사우디 말고는 거의 없어요. 대다수의 경우는 다 하니피파 아니면 샤피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발리파가 샤피파하고 하나피파에다가 전주국 된다고? 이거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와서 또 우리 모함메드 빈 살만 형님이 무슨 말했냐면 사우디에는 한발리 파가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피 파도 있고 샤피 파고 있고 하나피 선생님도 샤피 선생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사우디의 그 한발리 파 특히 와하비의 그 색지를 좀 약간 순화시키려고 그래서 하는 통합을 하려는 약간 그런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순위파 종주국 하지만 사실상 중동 국가들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종파 중에 하나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의 사우디의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사우디 이미지는 최근에 와서 좀 약간 와우 이분들도 좀 형님처럼 해주나라고 하는 거지 예전에는 사우디는 밖에 나가서 우린 형이다 이제 우리 형이라 인정하다고 한 적이 없고 메카 메디나 이제 성지순례이잖아요. 네. 아 우리는 메카 메디나의 이제 종업원들이에요. 우리는 메카 메디나를 이제 모시고 있어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모함메드 빈 살만 시절과 함께 이제 좀 약간 뜨기 시작을 했다. 시작을 한 거지. 근데 국민 입장에서 아직도 앞에서 지도자로서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약간 공공의 적처럼 등장하는 이제 국가가 이란이잖아요. 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아요, 요새? 이란이랑 사이 너무 안 좋아요. 한국 언론에 안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란이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슬람 리퍼블릭 오브 이란. 일단 거기로부터 문제예요. 여기 왕국인데 리퍼블릭이고 이거 거기는. 무슨 공화국이냐. 그리고 이란이 멈추지는 않았어요. 80년대 말기에는 이란이 열심히 자기 성지순례자들한테 하고 성지순례들이 이제 성지순례 기간에 사우디에 왔는데 이제 메카 메디나에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한번 큰 압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많은 사람이 죽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이 있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종파 문제라기보다 정권 이념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손한 공화정 그렇죠. 사람들이 와갖고 그럴 수 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화폐를 수집하는 화폐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화폐 위주로 말씀하자면 다들 무슬림인데 유일하게 메카 메디나에 있는 성지순례가 화폐에다가 실려져 있는 나라는 이란 말고는 없어요.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아, 언젠간 찾고 말 거야? 그렇죠. 동시에도 이란 화폐에도 사우디 화폐에도 야루살렘에 있는 알락사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스라엘도 되찾을 거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우리 알파고 씨가 보는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는 그래도 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중동에 있는 패권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사우디만 제외하고 웬만한 그 모든 왕이나 왕세자는 영국에 있는 샌드허스트 로얄 밀리터리 아카데미에서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없이는 중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정국 될 거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본 중동은요. 지금은 이런 좀 약간 이 나라가 좀 개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뜰 나라는 그래도 이집트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이라는 거는 기관들이 있어야 되고 기관들의 정통이 있어야 되는데 중동에서 국가 기관들의 정통이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3개밖에 없어요. 터키, 이란, 이집트. 결론적으로 터키는 아랍 쪽 아니잖아요. 투르크족이 이거 이란 대 페르시안족인데 결론적으로 이 중동에서 패권을 가지려면 같은 아랍 민족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이집트이냐? 왜냐하면 거기서는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 공무원 되려면 물론 뇌물이 있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고시 같은 시위원들이 있고 뭐 물론 거기 부패가 있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라답게 운영돼요. 이집트가.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교육이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알라자르 대학교는 1000년 넘었어요. 그 쿠베이트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그쪽 나라들에 가보시면 변호사들 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안에서 정치가 꼬이고 다음에 독자화가 돼서 이집트에 있는 지성인들하고 이제 엘리트 계층이 이집트에서 못 사는 거지 어떤 부족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지식인 계층이 유일하게 있는 나라는 이집트 이거 어느 정도 레바논인데 레바논 너무 인구가 작으니까 뭐 그건 이제 제외하고 이집트 인구도 지금 1억 개요. 이집트에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민주화가 생기고 이집트 안에 있는 세속주의파하고 이 이슬람파가 합의를 하고 민주주의적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집트가 다시 그 자기 역사를 되찾을 거예요. 왜냐면 이집트 역사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어왔던 어떤 국가라는 형태를 그래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이집트고 네. 그래서 시기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집트가 다시 한번 패권을 그렇죠. 제말 압들 나스르까지만 해도 이집트는 패권 나라였고 네. 제말 압들 나스르 이후로부터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정치를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아랍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랍이라면 이제 중동 이야기를 네. 해봤다라고 해야겠는데. 네. 왜냐면 저는 알파고의 지식인 램프잖아요. 요스 램프, 알파고 알라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요새 그러고 다녀요? 네, 맞아요. 뭐랄까, 이 중동 이야기는 약간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 듣는 네. 것처럼 굉장히 뭐 신비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뭐 밤새도록 정말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 제가 저번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불러주셨는데 조금 더 자주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